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진짜일까요? 네, 숫자로 증명됩니다. 연봉 4천만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면 100년 걸립니다. 1994년엔 5.5년이면 됐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삽니다. 독립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30 초반에 집을 샀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게 왜 일어났는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이유를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 떼고 나서 1년에 손에 쥐는 돈은 대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빡빡하게 살아서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집값을 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 원 안팎입니다. 2천만 원씩 모아서 10억 원을 만들려면 50년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6, 7%씩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까지 계산하면 실제로는 10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비관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30대가 숫자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대가 됐는지,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숫자와 현실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챕터 1.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 한국 현대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1950년대생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자녀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생은 산업화의 혜택을 받았고 자녀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1970년대생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경험했고 자녀들에게 풍요를 물려줬습니다. 모든 세대가 부모보다 나아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1990년대생부터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30대자가 보유율이 2010년 41.3%에서 2023년 18.7%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같은 기간 60대자가 보유율은 77.8%입니다. 4배 차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산 격차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0대 평균 순자산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60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4배 차이죠. 당연하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자산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1994년 30대 평균 순자산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024년 가치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2024년 30대는 1억 2천만 원. 오히려 3천만 원 적습니다. 즉 같은 30대인데 2024년 세대가 1994년 세대보다 가난합니다.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인데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1990년대생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세대다. 강조할게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향 이동하는 세대입니다. 챕터 2.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 다 힘든 거야. 그런데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GDP는 1994년 485조 원에서 2024년 2300조 원으로 4.7배 성장했습니다. 경제는 커졌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대 이철승 교수의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1994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 연봉 1,440만 원에 5.5배였죠. 5.5년치 연봉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입니다. 대졸 초임 연봉 3,360만 원에 35배입니다. 35년치 연봉이 필요합니다. 5.5년 대 35년, 6.3배 차이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자산 격차가 세습된다는 겁니다. KB국민은행 연구를 보면 30대자가 보유자 중 73%가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받았습니다. 본인 소득으로 집을 산 사람은 27%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은 더 적나라합니다. 상위 10% 가구, 순자산 12억 원, 하위 10%는 마이너스 3천만 원. 부채가 자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 이게 고착됐습니다. 1970, 80년대는 달랐습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자식은 공부 잘하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될 수 있었죠.
계층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사 변호사 자녀가 다시 의사 변호사가 될 확률이 일반 가정 자녀보다 14배 높습니다.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됩니다. 챕터 3. 숫자로 보는 우리 세대 현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계산해 볼게요. 첫째, 주거비 부담. 1994년 서울 원룸 월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 120만 원의 25%였죠. 2024년 서울 원룸 월세는 80만 원입니다. 대졸 초임 280만 원의 28.5%입니다. 비슷한데요? 아닙니다. 1994년은 전세제도가 활성화됐을 때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없이 살 수 있었죠. 그 5천만 원은 부모님이 빌려주시면 됐고요. 2024년은요? 서울 전세가 최소 5억입니다. 부모님이 5억을 빌려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대부분이 월세로 갑니다. 평생 집주인 월급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둘째, 학자금 부담. 1994년 대학 등록금은 연 80만 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죠. 2024년 대학 등록금은 연 700만 원입니다. 4년이면 2,800만 원. 한국장학재단 통계를 보면 대졸자 평균 학자금 대출이 2,400만 원입니다. 사회에 나올 때부터 2,400만 원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이자만 연 120만 원입니다. 셋째, 고용 불안.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1994년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23%였습니다. 2024년은 52.3%입니다.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건 내년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살까요?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줍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의 주택담보대출 승인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입니다. 넷째, 결혼과 출산 포기. 2023년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에 따르면 결혼준비 평균 비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신혼집 전세 5억을 더하면 8억입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이 8억을 모으려면 월 3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씩 저축해도 44년 걸립니다. 그때 나이가 74살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OECD 평균 1.58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1위가 경제적 부담입니다. 78%가 선택했습니다. 다섯째, 노후 준비 불가능. 국민연금연구원 시뮬레이션을 보면 1990년대생이 65세에 받을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80만 원입니다. 월 80만 원으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활비가 월 170만 원입니다. 9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데 월세 80만 원 내고 생활비 150만 원 쓰고 학자금 대출이자 10만 원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70살까지 일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1990년대생 예상 은퇴 연령이 74세입니다. 챕터 4.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하자면 우리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집값은 15배 올랐고 월급은 2.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었습니다. 부모 자산이 자녀 삶을 결정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이렇다는 걸 인정하세요. 둘째, 부모 세대 기준을 버리세요. 30살 결혼, 35살 집 장만은 2024년 기준이 아닙니다. 셋째, 같은 세대끼리 연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세요. 넷째, 정치적 목소리를 내세요. 청년주택, 비정규직 문제, 전월세 상한제, 이런 정책이 바뀌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목소리 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우리보다 더 못 살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구조를 잘 설명한 책이 있는데요. 서울대 이철승 교수가 쓴 불평등의 세대입니다. 이 책은 20년간 한국 가계 데이터를 추적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게 자산 기반 복지 국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 복지가 아니라 부모 자산이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내가 무능해서 이런가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조 문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프와 통계가 많아서 빡빡하긴 한데 그만큼 확실합니다. 저처럼 왜 나는 부모만큼 못 살까 의문을 가지셨다면 이 책이 명확한 답을 줄 거예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연대하고 목소리 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